이 여자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어요. 남편, 집, 명예. 심지어 뱃속 아이마저 다른 남자아이라는 누명을 쓰고 말이죠. 그런데 5년 뒤, 그 배신자가 병원장이 되는 바로 그날, 이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새쌍둥이와 함께 말이에요.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 그 순간에 인생 역전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정말 소름 끼치는 건 그 DNA 검사를 조작한 진짜 범인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한 번 무너진 인생, 정말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요? 복수와 용서 사이에서 이 가족이 내린 선택이 당신의 가슴을 때릴 겁니다. 자, 이제 이 충격적인 이야기 속으로 빠져보실 준비 되셨나요? 그 전에 1초면 충분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따뜻한 이야기의 울림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이하연은 손바닥 위에 작은 검사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5년간의 불임 치료 끝에 드디어 찾아온 두 줄. 임신이었어요. 38배 나이에 찾아온 기적 같은 소식에 가슴이 터질 듯 뛰었죠. 내과 전문의로서 바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남편 정윤석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 안달이 났어요. 여보, 나왔어요. 현관문을 열며 밝게 외쳤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예상과 달랐어요. 거실에 앉아있던 윤석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심장외과 에이스답게 언제나 침착했던 그였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그의 손에는 한 장의 서류가 들려 있었죠. 하연은 직감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윤석이 서류를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하연은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DNA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믿을 수 없었죠. 자신과 윤석 사이의 친자 관계가 부정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 불임이라며? 그런데 어떻게 임신을 해? 윤석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누구 아이냐? 대체 누구와 바람을 피운 거야? 하연은 황급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여보. 이건 틀렸어. 나는 당신 외에는 아무도. 하지만 윤석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증거가 여기 있는데 뭘 더 말해? 당장 짐 싸고 나가. 윤석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하연은 무릎이 꺾일 듯 했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간신히 버텼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이 아이는 정말 당신 아이야. 하지만 윤석은 이미 등을 돌린 상태였죠. 5년간 쌓아온 신뢰와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하연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임신 초기의 몸으로 갈 곳도 없이 거리를 헤매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아이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이죠. 하연은 결국 서해의 작은 썸마을로 향했습니다. 의과대학 시절 실습을 했던 곳이었어요. 인구 300명도 안 되는 작은 섬이었지만 보건소 의사가 절실히 필요한 곳이었죠. 임신부의 몸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섬 주민들은 따뜻하게 그녀를 받아들였어요. 특히 할머니들은 혼자 임신한 하연을 친딸처럼 챙겨주었습니다. 임신 7개월 무렵 초음파 검사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새쌍둥이였습니다. 하연은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터져나왔죠. 이 아이들이 당신을 닮을 텐데. 라고 중얼거리며 배를 쓰다듬었어요. 출산 과정은 힘들었지만 세 아이가 모두 건강하게 태어났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첫째 서현은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주변을 살피는 눈빛이 남달랐죠. 둘째 서준은 활발하고 호기심이 많았고 막내 서우는 유독 예민하고 감수성이 풍부했습니다. 세 아이 모두 윤석을 빼닮은 모습으로 자라났어요. 특히 눈매와 입꼬리의 모양이 거의 똑같았습니다. 하연은 아이들을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5년이 흘렀습니다. 하연은 섬마을의 믿음직한 의사가 되었고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랐어요. 서현은 동생들을 잘 챙기는 든든한 형이 되었고 서주는 마을 어른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개구쟁이였죠. 서우는 다소 병약했지만
남다른 감성과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썸마을 주민들은 새쌍둥이를 친손자처럼 아꼈어요. 선생님, 아이들이 참 잘생겼네요. 아버지를 많이 닮았나 봐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하연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버지에 대해 묻기 시작했을 때 하연은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아빠는 아주 먼 곳에서 사람들을 돕는 의사야. 아이들은 그 말을 믿고 자랐습니다. 그해 여름, 거센 태풍이 섬을 강타했습니다. 하연은 응급 상황에 대비해 보건소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밤늦게 들려온 구조 요청에 하연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70대 할아버지가 집에 고립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새쌍둥이들은 엄마를 따라 나서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하연은 결국 아이들과 함께 구조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하연은 구조팀과 함께 할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어요. 무너진 지붕 아래 깔린 할아버지를 발견했을 때 하연은 즉석에서 응급처치를 실시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여기 있어요. 하연의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폭풍우 소리를 뚫고 들렸죠. 새쌍둥이들도 각자 할 수 있는 일들을 도우며 할아버지를 위로했어요. 구조 과정에서 함께 온 기자가 이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환자를 포기하지 않는 의사의 모습이 감동적이었죠. 더욱이 하연 곁에는 새쌍둥이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도우며 할아버지를 걱정하는 천사 같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특히 서우가 할아버지 손을 잡고 괜찮아요라고 말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며칠 후 지역 뉴스를 통해 방송되었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폭풍우 속 천사 의사와 새쌍둥이라는 제목으로 화제가 되었죠. 그런데 누군가가 댓글을 남겼어요. 이 아이들 정윤석 원장이랑 엄청 닮지 않았나요? 이 댓글을 시작으로 온라인에서는 추측과 의혹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똑같이 생겼네. 혹시 정윤석 원장의 숨겨진 자녀들? 아니면 우연의 일치? 등의 반응들이 이어졌어요. 하연은 이런 반응들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평온했던 섬에서의 생활에 파문이 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하연은 아직 이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의 화제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의학계에서도 이 이야기가 회자되기 시작했어요. 윤석은 더 이상 이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병원 행정실에 은밀히 지시했어요. 그 섬의 보건소 의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 며칠 후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이하연 전직 대형병원 내과 전문의 5년 전 갑자기 사라진 후 외딴 섬에서 새쌍둥이와 거주 중. 윤석은 보고서를 읽으며 손이 떨렸어요. 하연이었습니다. 자신이 쫓아낸 바로 그 여자였죠. 미안해 하연아. 윤석은 빈 사무실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5년간 억눌러왔던 죄책감이 한순간에 터져나왔어요. 그는 당시 상황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처형 최기문이 가져온 DNA 검사 결과를 믿고 하연을 내쫓았던 그날을 말이죠.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많았어요. 최기문이 왜 그런 검사 결과를 가져왔는지, 왜 그렇게 확신에 차서 하연을 의심하라고 했는지. 윤석은 서서히 진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묻어두었던 의문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하연이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 시각섬에서는 하연이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가 텔레비전에 나왔다며? 서준이 천진하게 물었습니다. 하연은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 우리 서준이가 할아버지 도와준 게 너무 멋있어서 방송에 나온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대로 조용히 지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서현은 조용히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5살이지만 유독 어른스러웠던 서현은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있었어요. 엄마, 사람들이 우리를 많이 보고 있어요. 하연은 서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서현아. 엄마가 다 지켜줄게. 하지만 하연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윤석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직접 섬으로 가서 하연과 아이들을 만나기로 한 것이죠.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5년 전 그 DNA 검사 결과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윤석은 최기문을 만났습니다. 형, 5년 전 그 검사 결과 말인데. 윤석의 질문에 최기문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왜 갑자기 그 이야기를? 이미 끝난 일 아냐? 하지만 윤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형, 솔직히 말해줘. 그 검사 결과가 정말 정확한 거야? 최기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윤석아, 미안하다.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배후에는 윤석의 현재 아내 한소정이 있었어요. 윤석은 이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정이가? 왜? 윤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최기문은 괴로운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소정이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 했어. 하연이 있는 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거지. 나도 소정이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고. 윤석은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진실을 알게 된 윤석은 즉시 소정을 찾아가 따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소정은 처음엔 부인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인정했어요. 당신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하연만 보고 있었죠. 나는 선택권도 없었어요. 윤석은 소정의 변명을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이라고? 이게 사랑이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윤석은 짐을 싸며 결심했어요. 내일 당장 섬으로 가서 하연과 아이들에게 사과하고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고 말이죠. 5년간의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연아, 기다려. 내가 갈게. 윤석은 마음속으로 하연에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깨달았어요. 윤석이 섬으로 떠나려던 바로 그날, 그에게는 중요한 일정이 있었습니다. 병원장 취임식이었어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자리였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정된 행사를 취소할 수는 없었죠. 취임식장에는 의료계 인사들과 기자들이 가득 모여 있었어요. 윤석은 연단에 올라 준비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의료진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바로 그때였습니다. 취임식장 뒤쪽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새 아이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하연과 새 쌍둥이였습니다. 장례는 순식간에 술렁였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고 기자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윤석은 마이크를 쥔 채 얼어붙었습니다. 5년 만에 보는 하연의 모습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눈빛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새 아이들. 자신의 어린 시절을 그대로 복사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연은 천천히 연단으로 걸어갔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윤석은 하연이 다가오는 모습을 바라보며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꼈어요. 이 순간을 위해 하연이 얼마나 많은 용기를 냈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정윤석 원장님, 하연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장내에 울려 퍼졌어요. 5년 전 당신이 내쫓았던 그날, 제 뱃속에 있던 아이들입니다. 장내는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생중계되고 있던 방송을 통해 전국의 시청자들이 이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윤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비했던 모든 말들이 목구멍에서 사라져버렸죠. 서현, 서준, 서우는 엄마 뒤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빠가 맞아요? 우리랑 똑같이 생겼어요. 천진한 아이의 말에 장내는 더욱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신 터져나왔어요. 윤석은 이 모든 상황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5년간 그가 저지른 잘못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취임식 이후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갔습니다. 윤석은 즉시 DNA 검사를 제안했어요. 검사해보죠. 공개적으로.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검사 결과는 며칠 후 발표되었어요. 친자 확률 99.999%. 새쌍둥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윤석의 친자였습니다. 전국이 이 결과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또 다른 폭탄이 터졌어요. 최기문이 기자회견을 열고 5년 전 검사 조작 사실을 모두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윤석 씨의 처형 최기문입니다. 5년 전 DNA 검사 결과를 조작했습니다. 최기문의 고백은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어요. 그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습니다. 한소정 씨의 부탁을 받고 저지른 일입니다. 이하연 씨와 아이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이 사건은 의료계는 물론 전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윤석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병원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고 의사로서의 신뢰도 크게 훼손되었죠. 한소정은 사기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의료계 전체가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검사 조작이라는 전례 없는 사건이었거든요. 윤석은 빈집에 혼자 앉아 지난 5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교만과 성급한 판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는지 깨달았어요. 특히 새쌍둥이들이 아버지 없이 자란 5년의 시간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들이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보냈을 수많은 밤들을 상상하니 견딜 수 없었어요. 하연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복수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보다는 아이들의 미래가 더 중요했습니다. 서현, 서준, 서우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윤석이어야 하는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윤석은 섬으로 향하는 배에 몸을 맡겼어요. 이제는 병원장도 아니고 성공한 의사도 아닌 그저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윤석이 섬에 도착한 것은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보건소 앞에서 망설이던 그때 하연이 문을 열고 나왔어요. 올 줄 알았어요. 하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예전만큼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연아. 윤석은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정말 미안해.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연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과는 아이들에게 하세요. 저는 이미 5년 전에 당신에 대한 기대를 접었어요. 집안에서는 새쌍둥이들이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서준이 먼저 윤석을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우리랑 똑같이 생긴 아저씨다. 서우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윤석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우리 아빠예요? 윤석은 무릎을 꿇고 서우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래, 아빠야. 정말 미안해. 윤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서현은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으로 윤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우리를 버렸어요? 5살 아이의 질문이 윤석의 가슴을 찔렀어요. 아빠가 잘못 생각했어. 정말 바보 같은 실수를 했지. 윤석은 새 아이 앞에서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떠나지 않을게. 아빠가 평생 너희들을 지켜줄게. 서준과 서우는 점차 윤석을 받아들였지만 서현은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하연은 이 모습을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해요. 하지만 저에게는 당신이 아직 남편이 아니에요. 그 후 몇 달이 흘렸습니다. 윤석은 섬에 정착해서 작은 의원을 열었어요. 화려했던 과거는 모두 버리고 진정한 의사로서 섬 주민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에서 온 유명한 의사라며 경계하던 주민들도 점차 윤석의 진심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는 새벽에도 응급 환자가 있으면 달려갔고 치료비를 받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서현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윤석이 자신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죠. 어느 날 서현이 열이 나서 아팠을 때 윤석은 밤새 간호하며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아빠가 여기 있어. 괜찮아. 윤석의 따뜻한 목소리에 서현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어요. 그 순간 윤석은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연도 서서히 변하는 윤석의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예전에 교만하고 차가웠던 모습은 사라지고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남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진짜 아버지가 되어가는 윤석을 보며 하연의 마음도 조금씩 녹아갔어요. 겨울이 왔을 때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5 식구가 함께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어요. 서현이 처음으로 윤석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계속 함께 살아요. 그 순간 하연도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가족이 됐네요. 윤석은 눈물을 흘리며 가족들을 꼭 안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었고 이제 진짜 가족이 될 시간이었어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